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을 보고 지금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시죠.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16을 기록합니다. 100점 만점에 16점입니다. 알트코인 심각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럴 바에는 시원하게 폭락 시원하게 하고요. 그냥 예전에 코땡땡 시즌 21년도 그 석탄일 있었던 그런 폭락하고 그냥 바로 V자 반등 나오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이후에 3개월 연속 이렇게 거의 이제 바닥을 긴다. 이런 표현이 맞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와중에 이더리움을 상장 기업 중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회사는 바로 비트마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더리움 2.1억 달러를 스테이킹을 맡겨놨고요. 이자를 받고 있네요. 샤플링크는 오히려 언스테이킹, 샤플링크는 2위죠. 1위 기업은 이더리움을 주간 이제 몇만 개 단위로 계속 추매를 하면서 이자를 지금 돌려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2위 기업인데요. 여기는 이더리움을 실제로 팔았고요. 이걸로 자사주도 매입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언스테이킹 합니다. 스테이킹 왜 풀었겠습니까? 뭔가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분들은 이런 시즌에 특히 이제 코인의 공부 숙제가 완료되신 분들은 우량 코인을 쓸어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정황들을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반면에 중산층 혹은 서민은 사실은 빚 없이 사업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월급이랑은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집도 보통 이제 그 빚을 잔뜩 져서 이렇게 사기 때문에 이자 내는 것마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양극화가 지금 많이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그래서 이 코인 쪽에서도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돈이 있는 큰 기관들, 국부 펀드 혹은 대기업들, 나중에 이제 다 밝혀지겠지만 아마도 비트코인 위주로 그 다음에 이더리움 위주로 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지캡, 그 다음에 이제 또 라지캡 코인들 있죠. XRP다, 솔라나다, DA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라지캡, 그 다음에 중간 코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악순환이 되는 게 내가 가진 시드 머니가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잡코인으로 사실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얘기를 실은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이걸 그 네 가지 코인을 계속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건요, 이거 외에 다른 코인을 지금 이제 하신다는 것은 다른 코인도 좋은 코인이 있습니다. 다 이상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지방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영끌이나 B2에서 계속 사고 있는 그런 격이에요. 왜? 한 방을 노리고. 저는 비트, 이더, XRP, 솔라나는 강남 아파트, 이게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XRP는 저는 마용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다른 쪽에 있는 물론 공부를 빠삭하게 하셨으면 당연히 사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내 인생 이걸로 한 방에 역전하고 싶은데 그럴 바에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꼭 금조각 모으듯이 그냥 차분히 지금 쌓아가는 적립하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제가 내년도에 지수 ETF, 코인 탑 10 ETF, 이거 다 지수로 아니면 탑 20 ETF, 잘 모르니까 위에서 제일 큰 거 20개, 30개 섞어서 주세요. 요거 이미 나왔지만 전 이게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봐요. 이쪽으로 돈이 패시브한 자금들이 클래리티법 통과되면 우수수 쏟아질 겁니다. 지금 마치 미국의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같은 미국 지수에 그냥 이제 묻고 들어오는 전 세계 패시브한 그 자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인도 저는 이렇게 점점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강남 마용성과 나머지, 그러니까 강남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강남과 그 다음에 마용성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서울 쪽에서도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코인에서도 이 급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코인계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코인들이 나올 거예요. 코인에서도. 그러니까 탑 10 코인에 딱 묶어서 파는 그 코인들의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탑 20, 탑 30, 탑 50 코인.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동성이 점점 많이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탑 100위, 뭐 시총이 100위, 200위, 300위 바깥이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설사 내년에 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또 하나의 지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비트메인이라고 하는 뭐 중국계 우지안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재가 세워놓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비트메인이요. 지금 채굴기를 눈물에 수익이 안 좋으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채굴기를 지금 대대적인 박앤세일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주력 상품에 대해서 일괄 지금 할인에 나섰다. 대부분 할인을 적용하고 이제는 일부 상품은 정가제, 백화점이 아니고 경매 방식. 경매는 뭡니까? 그냥 뭐 늘었다 줄었다 좀만 더 깎아주세요. 지금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과거 채굴 산업이 호황일 때는 보기가 어려웠다. 채굴계의 뭐 에르메스다. 제가 그냥 이제 붙여본 건데요. 지금 채굴계 나름 지금 제일 유명한 기업에서 눈물의 박앤세일로 지금 자산을 뭐 거의 땡처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그만큼 지금 그 채산성이 안 나온 겁니다. 핵심은 뭐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묘한 안도감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제 우리가 마라톤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같이 뭔가를 하는데 우리가 뭐 격투기를 할 때도 똑같이 뭐 지금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지쳐 보이면 그 이상한 그 안도감 같은 게 실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라고 아시죠? 이분이 내년에 코인 ETF로 대략적인 이만큼의 자금이 쏟아질 것이다. 대략 1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이게 중요하죠.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 근데 굉장히 호전적으로 투자 환경이 변할 때는 최대 400억 달러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다. 내년에도 연준에서는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시 ETF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조정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뭐 고점 대비했을 때 약 35% 지금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근데 ETF의 자금 이탈은 전체의 4%밖에 안 된대요. 전체 4% ETF는 별로 안 빠졌고 심지어 일부 주간에서는 플러스인 순유입도 실은 있었다. 그러니까 가격은 빠졌는데 ETF는 잘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더라. 그리고 ETF 주로 누가 삽니까? 물론 개인들도 사시지만 연기금, 국부펀드, 투자자문사, 기관 투자자 등 대형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사야지 보관이 편하고 그다음 세금 문제가 회계 그 정리하는 것이 간편해지거든요. ETF는 이제 이런 큰 손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특히 장 좋아지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대략 제가 이거 하나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코인 ETF에 신규 한 20조 원에서 약 50조 원이 들어온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게 뭐 저 10년 전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금액이지만 지금 이렇게 쪼그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의 시가총액은 4천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4천조 원에 20조 원이 들어와 봤자 1%도 실은 안 되는 거예요. 최대라고 해봤자 1% 간당간당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돈이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시장을 한번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미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이제 금리 인하하고 연준에서도 돈 찍고 재무부에서도 돈 뿌리고 선거 시즌이니까 사탕 뭐 많이 나눠주겠죠. 세금 공제 혜택 하겠죠. 감세 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돈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최소 50% 이상은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그럼 50이면 나머지 이제 절반 남았잖아요. 그 중에 한 또 절반은 그러니까 20% 이상, 25%까지 이더리움으로 전 갈 거라고 봐요. 그럼 나머지 이제 파이가 이제 한 4분의 1 조각 남았거든요. 거기서 또 10%, 15%는 XRP,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 트론, 에이다 이런 라지 캡 코인이 정말 뭐 치열하게
시장 점유율 다툼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돈이 들어왔을 때 내 코인에도 유동성이 들어올까요? 여기에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코인에게 기회가 있을까? 만약 yes라고 한다면 그 코인은 지금부터 이제 몇 개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적금처럼 가져가시는 게 전 좋다. 근데 만약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코인까지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코인은 물주기를 멈춥니다. 대신에 가장 확실해 보이는, 확실히 돈이 들어올 것 같은 코인에 지금은 자금을 모아야 될 때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는 아픈 손가락에 자꾸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실은 잘라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그거 팔자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 이제 물 들어오면 그 친구한테도 물이 가긴 가겠지만 저는 많이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될성 싶은 나무에 물을 많이 줘야 나중에 열매가 가장 크게 열릴 것이다. 자, JP모건에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스타트업 두 곳의 계좌를 동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미국과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죠. 여기랑 지금 뭐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계좌를 막았죠. 디뱅킹 시킨 겁니다. 이제 은행 계좌 그냥 동결시킨 거죠. 그러면서 JP모건은 이번 결정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반대 때문은 아니다. 저는 항상요, 이렇게 예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영업을 많이 갔거든요. 항상 그 상대방 그 대표님이, 내가 꼭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러면 돈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한참 지나서 파악했습니다. 내가 꼭 지금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닌데,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JP모건은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제가 뭐 강조를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이제 봅니다. 현실은 지금 어떻냐면요. 전통 금융, 뭐 JP 모건이죠. 그 다음에 롱이다, 숏이다. 시장 지금 뭐 조금 주제가 애매모호할 때 마지막 이제 여기에서 큰 파티를 벌여서 위아래로 이제 쓱쓱 빼가는 그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재채기를 한 번씩 하면 우리 같은 일반 코인러들은 정말 뭐 허리가 막 이제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시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XRP 저는 3,000원이 깨질까 했는데 3,000원이 무너지네요. 솔라나도 20만 원까지 떨어질까? 그런데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다른 코인은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쵸? 지금은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는 사실은 소수에 속한다라고 봐요. 왜? 진짜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독한 분이거나 아니면 좀비거나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지 웬만한 분들 지금 다 떠났어요. 대다수가 많이 떠났습니다. 지금 뭐 저는 이제 다른 뭐 방송을 잘 보진 않지만 아마 다른 어떤 코인 유튜버 뭐 국내 해외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의 조회수도 아마 많이 지금 낮아졌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많이 지금 등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뭐 미국 주식으로 갔든지 아니면 뭐 국내 주식이든지 금이든지 은이든지. 근데 지금부터 제가 지금 12월 한 달간에 지금 얼마만큼의 USDC가 찍혔는지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금 2.5억 달러가 거의 3,500억 되거든요. 3,400억. 이게 한 번에 거의 2조 원이라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좀 넘죠. 이게요. 최근에 한 달간만 찍은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약 14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ETF 1년 전체에 신규로 들어오는 총 유입 자금이 코인 쪽으로 들어온 자금이 대략 20조에서 50조 사이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한 달 동안에만 돈을 14조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돈이 지금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USDC 아시잖아요. 미국에 있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고 팔 때, 뭐 이건 선물 옵션 포함입니다. 어쨌든 사고 팔고 정산할 때 쓰이는 코인이 지금 뭡니까? USDC가 제일 많고, 테더도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전입니다.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이 한 달 동안에만 찍힌 테더와 USDC가 약 20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대청산이 일어난 이후에 신규 발행이 되는 테더와 USDC
이 지금 양은 추정이지만 대략 한화 30조 원이 찍힌 것으로 추정이 돼요. 내년 1년 내내 ETF에 들어올 자금의 버금간 지금 자금이 10월 10일 이후에 찍혔다고요. 이거는 뭔가 뭐 조작을 했는지 잔뜩 망가져 있는 시장에서 누군가는 지금 이 테더로, USDC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등을 필사적으로 사고 있지 않겠냐. 저는 이게 내년 2월 중순에 누가 샀는지, 몇 개를 샀는지, 얼마나 샀는지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저만 이런 생각이나 하나 해서 한번 이렇게 쑥 저도 다 이렇게 한번 훑어봅니다. 내년도면,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조작이 판을 치고 있지만 내년도면 이 코인에서 이 밑장 빼기는 끝이 날까? 그러니까 지금 매일 아침 미국 시간 10시부터 시작해서 월가에서 비트코인을 항상 덤핑하기 시작하면 그 장이 끝나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치면 이제 새벽, 이른 아침이 되겠죠. 그때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주르륵 주르륵이에요. 이게 지금 세 달이 거의 넘어갔지 않습니까? 반면에 금과 은은 거의 신흥 종교와 같은 수준으로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랜 노이더도 이런 얘기하죠. 미국의 S&P 500 올타임 하이 최고가 경신, 나스닥 마찬가지, 금, 은 최고가, 플라티늄, 팔라디움 모든 시장들이 지금 다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얘기죠. 근데 이분은 뭐 이제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만 못 따라가는 세상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뭔가 수상함을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찐 어떤 그 타짜 같은 분들은 실력자들은 이거 뭔가 심상치 않구나, 뭔가 지금 있구나, 조작이 있구나. 사실은 이거 다 눈치채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요, 보니까 몇 주 전만 해도 호주의 시드니에서 금을 사려고 사람들이 뭐 줄이 난리가 아니었다. 근데 이번에 봤더니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캡처만 한 건데요. 여긴 싱가포르입니다. 아시아건 뭐 인도건 중국이건 금이랑 은을 사려고 사람들이 그냥 지금 뭐 휴가를 썼는지 어쨌는지 젊은 뭐 그 남녀노소가 지금 다 금 사려고 좀 줄 서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금은방을 한번 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제가 금을 팔려고 합니다 했는데 금 저희 그 지금 살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물량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포모가요. 지금 약간 그 2017년에 약간 그 코인 보는 그런 느낌이 살짝 전 들더라고요. 지금이 뭐 이 사람 얘기는 꼭지 같은 지금 느낌적인 느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꼭지에 항상 이런 그 현상들이 벌어지죠.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저의 본능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에서 팔기는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이랑 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몇십 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알아요. 왜? 이게 뉴스만 켜면 이거 뭐 이제 뉴스도 그렇고요. 홈쇼핑에서 맨날 골드 바 팔고요. 골드 저 목걸이 팔고 이런 거 계속 하더라고요. 아마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마지막 포모는 분명히 저는 한 번 더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금이랑 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저의 실제적인 행동은 그냥 이럴 때 적당히 덜어냅니다. 이게 이제 100% 파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금이랑 은이지만 내년이 되면 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연히 믿을 수 없죠. 금이랑 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주식. 이 1년 전에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게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금값이 이렇게 치솟았는데 안 막았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지난 100년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은을 막지 않았다? JP 모건이 십수년 이상 하면서 헐값으로 다 샀어요. 은을 사서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만연해 있는 사고입니다. 근데 금과 은을 막지 않네요. 이번엔 왜 안 막을까요? 반면에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은 꼭꼭 억누르고 있는 거죠. 좀 눈치를,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이제 그 직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금부치는 이제는 없어요. 이젠 다 팔고 그냥 코인을 더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보이는 가격에 휘둘리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가치에 베팅을 하든지 전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금, 은,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에 지금 올인하고 쫓아가야죠. 근데요, 콜린 톡스 크립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분이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금과 은, 세계적인 포모가 나오고 있다. 굉장히 훌륭한 결과인데, 아시다시피 매우 오래 기다린 결과다. 제가 얘기 드렸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우월함을 무시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요, 비트코인에 대한 의심이 1도 없다. 왜냐? 그러니까 가격이 한 달 후에 오를지, 1년 후에 오를지, 심지어 4년 후에 올라도 상관이 없답니다. 얼마나 강세론자인지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과 은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의심이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confidence는 난 자신감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내심은 결국에는 항상 보상을 한다. 제가 금을 판 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한 11년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금은 이번에 이제 다 이제 파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요. 최소 10년에서 20년 되신 분들이 그래도 좀 이번에 나쁘지 않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초에 딱 사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금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폭등을 지금 쫓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금은 사람들 골드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폭등의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스탑로스를 걸어놔라. 스탑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얘기냐면요. 폭등할 때는 좋죠. 한동안은 아마 오를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 쎄하게 변하면서 이게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면 스톱로스는 그냥 어느 순간 다 그냥 전량 매도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자산은 실은 없거든요. 금은 치솟고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1도 변치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CNBC 인터뷰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 당신들은 지켜봐야 된다.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페이스X를 봐라, 테슬라, 뉴럴링크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난 그도 그리고 그의 회사들도 최대한으로 많이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비트, 이더, XRP 그 다음으로 많은 코인을 제가 한번 지금 살펴보니까요. 의외로 도지코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이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랄까요? 생각하는 그냥 방식을 본인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본인의 결론을 한번 내보라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정답은 당연히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손을 안 대는 미래 산업이 혹시 있습니까? AI, 로봇, 휴머노이드, 뇌에다가 칩을 박죠.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는 이미 하고 있고요. 슈퍼 앱, 이거 이제 그 트위터 얘기하는 겁니다. 슈퍼 앱은요, 단순히 그 SNS 앱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 되게 할 수 있는 앱이죠. 모든 금융거래, 모든 것을 사고팔고 정산해주고, 그러니까 은행이고 뭐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앱. 여기에 한 가지가 또 있죠. 도지파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애증의 어떤 한 영역으로 남겨두실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방송에서 언급했던 나는 이 코인을 들고 있다. 딱 세 가지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이 도지코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페이스X가 아니고요. 테슬라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건 이제 회사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요 세 가지 코인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 이더, 도지는요. 사라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예전부터 실은 결론은 내렸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스페이스X가 IPO 한다라고 혹시 그 소식 들으신 적 있으시죠? 아마 할 거예요. 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엄청난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남보다 압도적으로 데이터 센터 짓고 우주를 선제 공략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어떤 코인이 폭등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에 비해서, 이더리움에 비해서 시총이 훨씬 더 작은 도지코인은 정말 우주에 무슨 그 로켓 쏘듯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우주에서 나중에 테슬라에서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AI들끼리 스테이블 코인 쓸 겁니다. 비트코인도 쓸 거예요. 이더리움 위에 앱을 아마 코딩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도지코인은 당연히 쓰일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지난 하락장 이후에 계속 더 주워 담지 못했던 코인이 전 도지코인이었어요. 왜? 평단이 이게요. 전 평단보다 개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평단이 낮은 코인을 사면 평단이 막 이렇게 그 올라갑니다. 이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도지코인보단 다른 코인들 위주로 샀었는데요. 최근에 뭐 200원이 깨지냐 마냐 했는데 깨졌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뭐 평단이 올라가든 말든 조금 더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기까지 냉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믿지 않는 수준까지.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 최근에 비트코인 팔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쉽게 욕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오히려 역활용하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행동을 저희는 철저하게 역이용하면 저는 이런 분들은 승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봐요. 반대로 하면 뇌동 매매가 되고 감정 매매가 됩니다. 우리가 이성을 잃고 뭐 이제 전 격투기를 좋아하거든요. 격투기에 들어가면 이제 오버하다가 상대방한테 필패합니다. 프로의 세계는 더 냉정해요. 굉장히 차갑게 행동을 하셔야 내 승률이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 힘든 시즌이 맞거든요. 이럴 때 쉽지 않죠. 하지만 웃으며 원화책을 하시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게 뭐 참겠다 해서 참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기회가 닿을 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제 뭐 월급이란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여윳돈이 생겼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부터 뭐 몇 개월,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담아가는 것은 정말 최고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뭐 조작이 되고 뭐 이제 밑장을 쭉 빼놓고 다른 거 다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시켜놨죠. 소외를 시켰죠. 저는 이것도 심리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들 그래서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 구독자님처럼 코인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을 굉장히 바보 취급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정확히 1년 전에 국장, 정확히 금은은 뭐 이제 10년도 넘었고요. 근데 내년이 돼도 그럴까요? 저는 뭐 뭔가가 기폭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클래리티 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ETF 뭐 수백 개 들어온다면서요. 그 자산 운용사들이 그 이제 메뉴판 해놓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신경 안 쓸 수가 있을까요? 고객님 이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탑 10 코인 이거 했더니 1년 지났더니 한 70% 오르던데요. 이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이왕 하는 거 즐겁게 웃으면서 하면요. 프로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는 아니지만 마음이라도 프로처럼 프로답게 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말 연시 뭐 모임도 많으실 텐데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좋은 모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